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예, 오늘은 순서를 살짝 조정했습니다. 뉴스연구소 두 분의 패널을 모실 텐데요. 오늘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가 한 명 등장했습니다. CBS 조태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주목할 뉴스 뭐부터 볼까요? 네, 잘 싸웠다 대한민국. 아, 올림픽 얘기죠. 네, 어제 축구 펜싱 경기 혹시 보셨나요? 정말 통쾌했었는데요. 남자전. 네, 펜싱 4부로 남자 단체전 대표팀이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상대로 45대 26이라는 정말 큰 점수차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예. 우리나라 네 번째 금메달, 앞서 양궁에서 3개를 땄었죠. 그래서 양궁을 제외한 종목에서 따낸 첫 금메달인데요.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했었어요. 그때 9년 전 금메달을 땄던 김정환, 구본길, 베테랑 선수들과 세계 1위의 오상욱, 또 김준호 선수, 대표팀의 기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펜싱 어벤져스, 또 훈훈한 외모 때문에 펜싱계의 F4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축구에서는 우리 대표팀이 온드라스를 상대로 네. 6대 0의 대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5년 전 리우 올림픽 8강에서 온드라스에 지면서 4강행이 좌절됐었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펑펑 울어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었는데 그 온드라스를 상대로 어제 경기에서 5년 만에 제대로 서력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수영에서는 우리의 희망 황선우 선수가 어제 열린 남자 자유형 100m 준결승에서 47초 56의 아시아 신기록과 또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우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네, 황선우 선수의 경기는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열립니다. 어제 중계는 조마조마하면서 볼 게 없더라고요. 6대 0. 이러면 펜싱도 어마어마한 차이. 그렇죠? 예. 일단 어제 저는 좀 황의조 선수가 좀뭐 눈길에 들었는데 네. 2018년에 아시안 게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김학범 감독이 그때 당시에 감독이었어요. 현재도 감독인데 그때 황의조 선수 발탁했을 때 제1리그에 뛰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 검증된 유럽파 안 데려오느냐? 근데 그때 득점왕했습니다. 어. 우승까지 이끌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두 게임에서 득점이 없었는데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실력으로 다 잠재워 버렸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8강전에 만나는 게 멕시코예요. 일본이 만약에 조 2위였으면 일본하고 8강전에서 한일전을 했을 텐데 일본이 조 1위로 올라가면서 멕시코랑 만나는데 멕시코랑은 4번 대결해가지고 올림픽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월드컵에서는 진 적이 많은데 올림픽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더 높은 곳에서 그럼 결승전에서 한일전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밌겠네요. 네. 그래요. 두 번째 뉴스로 갈까요, 조태임 기자? 네, 반나절 원팀. 이거는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 얘기. 네,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어제 본경선이 시작된 이후 첫 TV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네. 토론회에 앞서 오전에 원팀 협약식이 있었어요. 최근 민주당의 네거티브 양상이 심해지면서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자리였는데 원팀 문구가 새겨진 배지를 서로 옷깃에 달아주는 훈훈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 오후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부드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고받는 말 속에는 비수가 꽂혀 있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재명 지사의 날치기 발언과 지역주의 논란을 샀던 백제 발언,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말바꾸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공세가 오가면서 원팀 협약식이 무색하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토론회 주요 발언들 한번 들어볼까요? 재난지원금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날치기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온당한 주문이신가 싶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다.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아주 오래 공직자 생활을 하셨는데 공약 이행률은 뭐 그렇게 우수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담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아, 목소리는 부드러워요. 네, 보니까 맞아요. 주자들의 톤은 부드러운데 이거 말 내용을 들어보면은 뼈가 다 있네요. 김준일 일단 기자. 뭐
TV 토론을 하면서 TV 토론의 본질은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어저께도 제가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네, 안 나오겠습니까?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나왔는데 어쨌든 사생결단, 감정상하고 요 선까지 안 넘으려고 갔어요. 후보들이 상당히 노력했다, 절제했다. 보였어요, 그게. 예. 그거 있었고 근데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생각한 거는 어쨌든 백제 발언, 무슨 뭐 적통, 뭐 탄핵 이게 완전히 안 나올 수는 없지만은 대충 요정 1차 토론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이제 정책으로 가자 요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예. 그 기대라면은 대충 부합했다고 봐야죠. 예. 조태인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어제 토론에서는 좀 이전과 달랐던 게 이전에는 이재명 지사의 공세가 좀 집중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던 게 이제 나머지 토론에 나오신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치면 2등 안에 들어야 가는 거니까 2위 자리를 넣고 3, 4, 5, 6위의 공격이 계속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많은 관측인데 역시나 좀 그런 분위기였죠. 다음 주 수요일에 두 번째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세 번째 뉴스 갑니다. 네, 지금이 고점, 대책 없이 경고만. 네. 부동산 얘기죠. 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의 요점은 지금 집값이 고점이다.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경우 생각보다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불안감의 추격 매수,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급하게 집을 사는 패닉 바잉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패닉 바잉 하지 마라. 네. 집값 분명히 떨어진다. 큰 폭으로 이 말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홍 부총리가 어제 담화 첫머리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었는데 네. 이후 이어진 발언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을 정부 정책을 탓하기보다는 집값 오를 것이라는 투기 심리 요인과 실거래가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 탓으로 돌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집값 오른 걸 국민 탓만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집값이. 잠깐 주춤했다가 예. 수도권 집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담화인데 어떻게 봤습니까? 김준일 대표님. 일단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근거를 댔어요.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예. 비율 이런 거를 보면은 최고 수준에 근접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 정말 고점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한 12년 주기, 그러니까 8년 정도는 좀 이렇게 평평하다가 4년 정도 많이 오르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트렌드가 있어요. 네. 한국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왜 오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유동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한국이 특히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실질 GDP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그래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보면은 한국의 GDP 매년 연 GDP 상승률이 3.75%인데 미국은 1.75%, 이를테면 스위스는 1.62, 영국은 1.54. 그래서 네. 다른 나라 2배예요. 예.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결국은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게 특정 기간이 오면은 안 된다. 한국은 그러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불안 심리가 생기고 추격 매수에 들어가면 더 뛴다. 그런 부분을 좀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고 또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면서 물론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실제로 전세가 씨가 말랐어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순차적으로 전세에 쫓기는 사람들이 그럼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영호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 가지고 조마조마해야 뭐 이렇게 되면서 또 값이 상승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리도 영향을 분명히 주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급은 몇 년 시차가 걸리니까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심리를 안정시키는 건데 워낙 많이 속아가지고 집값 안 오른다고 했다가 지금 뭐 소위 말해서 피 본 사람들이 너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발이 먹힐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가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말을 한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한두 달 들어 꽤 많았었는데 그래도 6월, 7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강한 메시지를 하면은 집값이 또 오르겠다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을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살고자 하는 곳에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막히면서 공급을 막고 있다가 이제 공급합니다 했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참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
굉장합니다. 어제 또 재밌었던 게 네. 그 홍남기 부총리가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썼어요. 단어를. 네, 네. 그러니까 야권에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공유지 유승민 의원, 뭐 윤희숙 의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게 공유지 왜 사유재산이지 주택이. 그래서 관점의 차이가 명확했다. 사유재산을 왜 공유지라고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비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 부분. 자, 여기까지 보죠. 하여튼 뭐 집값 안정될 거라는 그 말이 허투루 나온 경고장이 아니라 진짜였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